안녕하세요. 모팔주식입니다. 오늘 2023년 1월 1일 밤 11시 27분이 지나가고 있고요. 어떻게 새해 다들 잘 맞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이면 올해 첫 장이 열리는 날이죠. 두근두근 하면서도 좀 누구는 떨리실 거고 누구는 또 두려우실 거고 그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항상 그래도 기대하시고 어, 아직까지 장이 뭐 새해라고 해서 장이 돌아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대감을 갖고 항상 그 기대감으로 주가는 움직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우선 제가 썸네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 그러니까 이제부터죠. 이제부터 이제 전기료가 인상이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전기차 타시는 주변에 있는 분들도 전기료가 점점 올라가는 게 이제 느껴진다. 물론 그분들은 뭐 휘발유 값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되게 싸게 운용을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분들도 뭐 기존에 1년에 기름값이 5, 60만 원 나왔던 게 뭐 올해는 한 80만 원, 90만 원 나오고 작년에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다시 또 올라간다는 이야기로 그분들이 좀 많이 좀 두려워한다고 하긴 그러지만 조금 뭐라 그럴까 조금 두려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휘발유로 한 달에 뭐 7, 80만 원씩 내서 한 달 1년에 1000만 원씩 내던 기름 태우는 사람이 야, 전기료로 1년에 10분의 1 값으로 내가 100만 원, 120만 원 내도 얼마나 좋은 거냐, 싸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이미 5, 60만 원을 내본 사람들한테는 또 이런 좀 상대적인 박탈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게 전기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그도 그럴 것이 여태까지 한국전력이 공기업이면서도 늘 적자에 시달려 왔죠. 물론 국민을 위한다는 그런 미명하에 있었겠지만, 그래도 지금 뭐 뉴스 나온 것도 뭐 연간 30조 원이 적자다. 그 시설을 돌리고 가동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뽑히지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정말 뭐 나라에서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으면 사실 뭐 아무리 공기업이라 그래도 힘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그러면서도 여태까지는 우리가 감사하게 이런 것들을 다 잘 받아서 누리지 않았나 이런 혜택들을 또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당장 올해부터는 4인 가족 기준에서 전기료가 4천 원 정도가 인상이 된다라는 뉴스가 있어서 한번 부랴부랴 그러면 차트적으로는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미 벌써 차트들이 선행되어서 움직인 흐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모든 차트들이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원전 관련해서, 전기 관련해서, 전기를 생각했을 때, 뭐, 원전으로만 전기를 생산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원전을 많이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된 주가 차트들을 좀 보면서, 어, 저는 차트가 뉴스를 부른다라는 이야기를 거의 한 90% 정도 공감을 하거든요. 차트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뉴스를 띄우면서 빵빵빵 올리는 것도 제가 봤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를 읽을 때 차트를 먼저 보는 것도 괜찮다. 뉴스와 재료가 있어도 어, 무조건 기술적으로 내가 차트의 기준을 갖고 차트를 분석하는 게 먼저다. 투자하기 전에 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네, 한전 주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어, 코로나 때 이후로 지금 사실 다른 것들은 거의
뭐 3배, 5배, 7배, 10배를 간 차트들도 많은데 코로나 때 저점부터 물론 2배, 이것도 뭐 작은 건 아닙니다. 높은 거지만 이거는 모든 종목들이 이때는 다 두세 배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 파동을 그리면서 더 올라갔어도 되는 차트였고 그만큼의 상승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질 못했죠. 그러고서는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떨어졌습니다. 이때 저도 한전했다가 좀 투자를 했다가 계속 지지부진하게 2달이 넘어도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그래서 올라왔을 때 뭐 플러스 5% 이내에서 다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아마 제 생각에는 20년도에 뭐 한 이쯤이지 않았을까. 이때 224일선 부근이었을 때 한 이쯤에서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고 이제 또 이렇게 올라가긴 했지만 뭐 이거를 못 먹었어도 중요한 건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도 갔어야 되는데 제 주위에서는 여기서 더 가지 못하고 지금까지 물려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말 무거운 주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좀 혜택을 여태까지 받은 받은 게 맞지 않나. 얘네 주가들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는 그만큼의 유통이라든지 마진의 구조가 나오지 않고 그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어, 제일 쉬운 게 가격을 올리거나 양을 늘리는 건데 어, 사실 뭐 전기는 양을 늘릴 수가 없죠. 한정돼 있고 어, 그리고 이게 발전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올리지는 못하고 가격도 또 국민들이 우리나라 보면 전기나 물, 그다음에 의료 이런 것들은 어, 어찌 보면 복지가 잘 돼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나라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사설화 되는 것을 좀 막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혜택을 이렇게 누리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우선 뭐 사설화가 되든 뭐가 되든 가격을 올리든 해서 내 주가를 올렸으면 하는 그런 게 있겠지만 어, 기본 서민들한테는 이 전기료가 한 달에 4인 가족 기준으로 8만 원, 10만 원 나왔던 게 20만 원, 30만 원씩 나오면 이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당장에 올라가는 주가만 사실 바랄 수 없는 게 사실은 물, 그다음에 전기 이렇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뭐 가스, 석유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년도에는 전기료뿐만이 아니라 당장 오늘 1월 1일부터 그 유류세가 유류세 할인하던 거를 다시 없애서 어느 정도 인하를 해서 기름값이 100원에서 200원 정도 상승이 있을 거다 해서 어제부터 이제 단톡방에서는 문자가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밤 12시 되기 전에 빨리 뭐 기름을 넣어라. 뭐 저는 그럴 시간이 없어서 이제 못 하긴 했는데 근데 그렇게 우리 실상 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나라가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긴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한전이나 원전 이런 거 그러니까 원전 이런 것들을 원자력을 우리나라가 세계 5위 안에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기술력이. 그러면 이거를 해외로 좀 수출을 해서 앞으로의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되기 때문에 예전에 이 전 정권에 있었을 때 저쪽 중동 쪽에서 한번 뭐 여러 번의 그 원전 기술을 수출해 달라는 컨택이 있었다고 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원전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수출하겠다라고 한 걸로 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원전 관련된 주가들이 올라갔던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그런 수출로 좀 이런 수익 모델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해외적으로 좀 수출을 하고 국내 내수 쪽으로는 좀 그래도 국민들의 부담이 좀 적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선 한전을 보시면 계속 이렇게 떨어졌는데 보시면 지금 역 헤드앤 숄더의 모양이 신기하게 나타나죠.
정말 신기하게 나타나죠. 그리고 제가 이 줄을 언제 이 선을 그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찾다가 보니까 딱 이 선에 맞고 지금 떨어졌습니다. 음, 이 선은 좀 중요하게 제가 예전에 봤던 이유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저항, 저항, 내려올 때 지지, 지지. 근데 이걸 깨고 내려갔죠. 깨고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역회된 숄더가 나왔다. 어, 지금 아직 이 언덕을 확실하게 넘어주지 않았고 이 언덕을 넘어도 이런데 언덕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데 좀 부딪히겠지만 이게 역헤드앤 숄더의 느낌으로 봐서는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차트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 예, 상승의 기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넘어가면 이제 여기 이 최고점까지 최고점이 아니고 2020년도 후반 2020년도 12월 달 네, 여길 넘어가면 이 위까지도 갈 수 있다. 물론 퍼센티지로 따지면 30%라서 여기까지 가는데 30%면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근데 퍼센티지는 너무 작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라고 분석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썸네일에서 말씀드렸듯이 차트 분석을 통해서 보는 진짜 그 전기료라든지 이런 게 인상이 됐을 때 이런 차트들이 좀 갈 수 있을 것인가 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미리 이 차트를 만들어 놨다는 게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뭐 어떤 분은 제가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차트적인 거가 먼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트가 만들어지면 뉴스가 있건 없건 갈 종목들은 가고 그 당시에 업황이라든지 아니면 뉴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어떤 호재 이런 재료들이 다시 한번 나와줬을 때는 어, 세력들 마음껏 자기네들이 올리고 싶은 만큼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전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또 관련주를 보면 제가 전에도 한번 에너토크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에너토크도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이 부분을 깼지만 지금 여기 한번 첫 번째 지지가 나왔던 이 부분을 지금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는 중이죠. 이것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여기를 깨지 않고 올라가길 바랬지만 깼지만 그래도 그 전에 저점은 지켜주고 다시 한번 올라간 지금 네, 얘도 충분히 어, 만약에 224일선 위로 올라가서 안착이 된다면 여기로 올라가서 이렇게 안착이 된다면 얘는 여기 앞으로는 224일선 위에서 놓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했듯이 지금 현 정부가 끝나기 전까지는 원전 관련주들은 좀 어느 정도 계속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던 G2 파워. 네, G2 파워도 보면 제가 선을 그어놨네요. 여기 의미 있는 봉, 이게 아마 상한가, 네, 상한가 갔던 봉인데 여기를 갭 상승으로 뚫어내서 이 갭을 아직 깨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갭 상승을 뚫어내고 뭐 그래도 많이 갔습니다. 많이 한 30% 갔지만 아직 전고점까지 이렇게 올라가 주진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지금 한번 시세를 내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매물들을 전부 다 받아 먹어 주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올라갔을 때, 이 위에 올라갔을 때, 그걸 받쳐줄 만한 거래량이 없었던 걸로 봐서는 수익 실현을 하고 나간 게 아니라, 충분히 올라간 만큼, 뭐, 어느 정도의, 뭐, 당연히 어느 정도의, 뭐, 용돈 챙기기식의 수익은 실현했겠지만,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음을,
좀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차트가 뭐 막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해놓은 대로 여기를 지금 깨지 않는 이 모습이 정말 좋고, 그 다음에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떠있는 음봉, 떠있는 음봉. 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매집하는 그런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지가 않거든요. 시초가를 뭐 이렇게 20%, 뭐 10%에서 띄운다? 개미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띄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1%밖에 못 올라갔죠. 얘는 아예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고 떨어졌다? 대부분 이렇게 뜨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그런 얘기 하시죠. 야, 이런 것들은 개미도 만들 수 있어. 예, 개미들도 2% 3% 단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개미들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러면 수급이 들어오기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1%밖에 못 올렸다. 얘는 올리지 못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개미들의 수급마저도 밑으로 내려 깔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래량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력들은 우리보다 돈이 많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야, 이런 게 어떻게 매집의 역할이야? 이게 어떻게 매집봉이야? 잘 생각해 보시면 무조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기보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개미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이것도 개미가 못 하는데 한마음 한뜻이 돼서 30% 상한가를 낸다? 여러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점상 갔습니다. 여러분 안 무섭겠어요? 점상을 갔어요. 자, 여기 거래량 보이시나요? 35,000주. 35,000주입니다. 그러면 10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말대로 35,000주고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어. 권리랑 먹고 이만큼 올라서 너무 좋잖아요. 근데 무섭잖아요. 어떻게 떨어질지.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얘가 종목이 1% 떨어질 때 여기서 시작을 했다면 1% 떨어질 때 제 계좌에서는 1.7%, 1.5%씩 떨어집니다. 그럼 얘가 5% 떨어지면 저는 7%, 8%씩 떨어져요. 그리고 떨어질 때 쏟아질 때는 우리가 하는 순간 2초, 3초 만에 마이너스 5%, 7% 찍어버리죠. 그런 어떤 리스크를 안고 여기서 만약에 누군가 던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린 개미니까. 단합이 안 되잖아요. 3만 5천 주면 돈 10억이죠. 이 당시 15,000원의 주가에서 3만 5천 주 정도면 한 7억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시는 개인들이 7억밖에 안 갖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게 개미가 여기서 7억을 던졌다. 갖고 있는 주식의 수가 7억만큼밖에 안 된다면 만약에 세력이 이걸 방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도 이런 봉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경험치를 좀 나눠드리고 미천 하나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경험치를 나눠드리고 하면 그때는 좀 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누가 봐도 기이하지 않습니까? 정말 기이하죠. 네, 이런 것들은 정말 쉽지 않은 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것도 또 보겠습니다. 서전기전. 네, 서전기전은 지금 크게 힘을 못 쓰네요. 차트가 좋아 보이진 아직까지는 추세를 돌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 이 매집봉들. 이런 봉들이 나중에 여기서 어딘가에서 장대 양봉을 내고 기준봉이 세워지면 그때 잠깐 눌림 줬다가 그냥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 되게 중요하게 보여지거든요.
음, 네, 정말 중요하게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도 저는 단순히 시세를 하고 차익을 다 보고 나왔다. 시세를 다시 한번 주고 또 보고 나왔다. 이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게만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만 보이진 않습니다. 얘는 다시 한번 재매집을 하고 떨어뜨리는 걸로 보여지고, 얘는 기준봉이 섰을 때 이 224일선을 뚫는 기준봉이 생겼을 때 정말 좋은 흐름으로 한번 갖고 가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술. 네, 우리 기술은 지금은 그렇게 좋아 보이는 흐름은 아니네요. 물론 바닥 구간은 맞는 것 같지만 뭐 더 떨어질 자리들이 너무 많고, 얘는 조금 아직은 이렇다 할 만한 코멘트를 드릴 만한 그게 안 되네요. EM 코리아. 얘는 증백이고, 얘도 코로나 이후에 모두가 하는 그 정도의 상승, 그 정도의 상승은 아니었네요. 더 높긴 했네요. 한 4배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아예 좋은 장 속에서도 아예 가지 못했던 그런 흐름이 있고,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그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준이 될 만한 봉이 나오고 있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 부분에서 여기서 이렇게 올랐을 때, 네, 여기를 절반을 잡고 이 전체를, 네, 여기로 잡고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를 들어가셨다면, 여기 올라가는 이거를 뭐 벌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조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퍼센티지가 얼마 되지 않는다. 얘도 크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고, 아직 이평선이 하방이기 때문에 얘도 관심을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원전 관련해서 이렇게 원전 관련 주식 섹터 분석을 몇 가지를 해봤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국전력, 그 다음에 에너토크, G2파워, 서전기전, 우리기술, EM코리아, 네,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했었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전력입니다. 왜냐하면 전기료는 한전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그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한전에서 한전에서 돈을 많이 벌면 당연히 한전이 먼저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한전을 봤을 때 지금 헤드앤숄더가 일봉상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바로 지금 언덕에 맞아서 조금 눌렸지만, 얘도 이 224일선 내지는 이 아래 그 헤드앤숄더의 어깨 부분, 네, 짧게는 짧게는 224일선, 길게는 헤드앤숄더의 이 어깨 부분에 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여기서 만약에 깨지지 않는다면 흔들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금 좋은 자리다. 그렇다고 하면 마이너스 한 10% 정도까지 버티고 물을 탈 수도 있겠네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무거운 주식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 말고도 할 만한 주식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지금은 어, 신년을 맞이해서 그 올라가는 전기료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를 해드리고자 차트를 한번 가지고 나온 겁니다. 어, 이렇게도 경제적인 분석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 재료와 뉴스 뭐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고 들어갈 때도 당연히 차트나 이런 거 본인만의 그런 기준, 어차피 기술적인 분석이라고 하는 건 사실 차트 분석이 맞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을 뉴스로 하진 않아요. 그 기자가 지금 방금은 뭐 아이유와 이종석이 열애했다고 썼다가 내일 아침 돼서 사실 무근이라고 다시 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술적인 분석이라는 거는 정형화돼 있고 뭔가 눈으로 보이는 수치로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저는 차트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재료도 뭐 오늘은 사우디에 뭐 원전을 뭐 100조 이상 수주하기로 했다 했는데 내일 가가지고서는 사실 무근이다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와 뉴스는 딱 그 순간에 좀 한정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장기적인 이슈 같은 건 있습니다. 이번에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처럼 좀 장기적인 그런 건 있겠지만 그런 것이 있더라도 장기적인 악재나 호재가 있더라도 여러분 차트 분석이 그 기술적 분석의 어떤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한번 한전의 주가를 관심에 넣으시고 매일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연도에 기름값도 올라가고 또 그 다음에 뭐 물세 진짜 임금 말고 빼고는 다 올라간다 그러죠. 네, 임금도 분명히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오른 만큼 또 일반 소상공인들은 사람을 쓰는 게 그만큼 부담이긴 해요. 이미 벌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용도 많이 어렵고 또 그 와중에도 어딘가는 인력난이 있고 자영업자분들도 힘드신 거 어, 이번 연도에는 좀 화이팅 하시고 더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 포기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시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또 월급 받으시는 노동 하시는 분들 중에 또 이렇게 주식을 하시는 분들 모두 다 응원합니다. 모두 다 파이팅이고 다들 잘하고 계시다. 뭐 손실을 보고 계시든 아니면 여태까지 운 좋게 수익이 났건 아니면 본인의 실력으로 수익이 났건 다 잘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시고 올해 한 해도 주식시장에서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이런 공부들 하시고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좀 큰 좀 본인이 어떤 시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크게 베팅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면 그때를 위해서 지금 공부한다 생각을 하시고 오늘 같은 이런 좀 이벤트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도 간간히 좀 내드리려고 합니다. 뉴스 같은 걸 좀 보면서 또 관련 주식들은 어떻게 지금 어떤 움직임이 전에 있었는지 네,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전력도 이런 역헤드앤 숄더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차트는 이미 알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만약에 여기서 여기를 더 뚫어준다면 뚫어주고 날아간다면 그때는 그 이후에 뉴스들이 또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뭐 역대 최대 전기료 아니면 역대 최대 뭐 한전 뭐 원전 수출 수주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아마 엄청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전이 직접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건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지금의 뭐 3배, 4배, 5배 되는 전기료를 부과하지 않는 이상은 한 번에 날아가긴 어려울 거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이제 올라가겠다라는 거를 의지를 차트에서 보여주고 있다.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이제 차트적으로는 보여지고 차트가 만약에 깨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면 올 연말까지도 전기료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또 계속 대두되고 심화될 수도 있다. 물론 그게 우리 피부에 얼마나 와닿았는지 그게 국민들에겐 제일 중요하겠지만 우선 차트적으로는 이 정도는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더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다시 그런 차트들을 분석하는 내용들로 다시 돌아오고요. 또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 또 이런 식으로 차트를 가지고 그 이슈들이 미리 선반영이 되었을지 아니면 차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이런 기술적인 분석들을 다시 한번 이벤트성으로 좀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시가 넘었고요. 오늘 잘 쉬시고 오늘 새로 열리는 장도 여러분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